네, 이번에는 주부의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시간인데요. 말 잘하는 법, 화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전 기자님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예, 저는 저희 집 가족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종종 싸우는 편이에요. 아버지는 칼국수 먹으러 가고 싶다. 종종만 싸우나요? 맨날 싸우죠. 자주 싸우죠. 네. 중식 네. 가고 싶다. 저는 한식 가고 싶다. 이럴 때마다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사소한 일이지만 참 우리는 사는 것 자체가 설득의 연속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예스를 받아내는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예전에 그 유명한 책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예. 설득의 기법. 예, 그쵸. 네. 협상의 원칙 뭐 이런 네. 책도 있고요. 예. 근데 설득 정말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책 얘기를 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이제 포커스를 직장 생활 내로 좀 잡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은 상사 있을 때 어떻게 상대방을 아우르면 좀 더 편하게 일을 시키고 같이 맞장구 칠 수 있는가 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설득할 때 자기만의 이렇게 비법이 있으신가요? 혹시? 상대방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할 때 나만의 특이한 비법이 있다. 저는 우선은 좀 겸손하게 가는 편이에요. 네. 제 맞아요. 주장을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너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알고 있을 것 같아. 나도 짐작은 하는데 그런데 나는 입장이 이래 이러면서 상대방 입장까지 미리 제가 이야기를 하면 조금 겸손한 느낌이 들어서 더 설득이 잘 되지 않을까. 네, 좋은 것 같아요. 현혜 씨가 공손하죠. 그래서 별로 뭐 자기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별로 이렇게 많이 내세우지 않고. 근데 내세우지 않는 게 사실은 설득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아요. 우선 설득에도 한 3단계 법칙이 있다고들 얘기를 네. 하거든요. 우선은 잘 들으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잘 듣고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고 근거를 제대로 알아차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응책을 제안을 해야 돼요. 네. 대응책을 제안한 후에는 내가 왜 그 대응책을 제안을 했는지 차분히 얘기를 하면서 이해시키는 이 3단계 법칙을 좀 이제 차분히 이렇게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네. 상대방한테 좀 더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이죠. 네. 그 설득이 사실은 좀 주장이라고 생각하기가 그렇죠. 쉬운데 네. 이 주장하기에 앞서서 남의 얘기를 많이 먼저 좀 신중하게 듣는다. 네. 이게 첫 번째 원칙이라는 얘기네요.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세일즈를 예를 들어볼게요.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판매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상품을 팔러 갔는데 고객이 저보다 말을 더 많이 한다면 세일즈의 절반은 이제 성공했다고 보면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저보다는 듣는 사람이 한 70을 얘기할 수 있게끔 하고 30% 정도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설득의 기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상대방의 성격이 또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응대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유형인지 좀 알고 싶은데 주인공이 어디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유형이신지 아니면은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는 우리나라 토종의 그 아줌마 정신이라고 하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 정의를 추구하는 유형.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자기 실속을 많이 차리고 네네. 어려운 일은 좀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이제 잔꾀형 유형이 있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뇌사를 좀 분석하려는 이성적인 유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본인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세요? 박 대표부터 네. 말씀하시는 거. 다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분위기 봐가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좀 잔깨형 쪽에 더 가까운데요? 분위기 봐가면서. 그 분위기가 막 이렇게 좀 네. 놀고 네. 좀 이런 분위기면 네. 같이 그 휘둘리고 네. 또 막 앞서서 막 이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따라가는 얘기 들어주는 그런 타입입니다. 저는. 근데 얘기 들으면서 주로 분석하거나 판단하고 아닙니다. 그러진 않으세요? 이렇게 뭐 들으면서도 고민하지도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어떤 유형이세요? 글쎄요, 저도 사실 이 네 개에 다 네. 포함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첫 번째가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뭐든. 그게 뒤에 뭐 이렇게 남기거나 이런 걸 네네.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좀 솔직한 편이어서 오히려 불의를 보고 못 참는 형에 더 많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예,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이 두 분 유형 어떠신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딱딱
딱 구분을 하시려고 네네.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푸근하게 생겼잖아요. 외형적으로는 푸근하고 누구나 저에게 말 걸기 쉽고 그러니까 기자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에게나 말을 쉽게 걸 수 있고 상대방이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게 외형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론적 그 이성적인 유형에 좀 가깝거든요. 외사를 좀 분석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제 저 같은 유형이라고 치면은 네. 이제 언뜻 보기에 초반에는 뭐 친근한 인상이지만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어느 시간이 좀 지나면 저한테 좀 친해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네. 자르젠도 뭐든지 좀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고 싫고 좋음이 항상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유형이 사실은 이제 친해지기 어려운 인상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교과서적인 얘기를 할 때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의 큰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너무 아픈 얘기 있죠. 그 예민한 얘기일 수도 네. 있는데 이런 걸 좀 서스럼 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직설적인 네. 표현을 많이 직설화법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거는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라고 얘기를 저는 네네.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유형이 설득을 해야 되는 이제 상대편의 경우에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사일 경우엔 네. 이제 사소한 문제라도 쉽게 넘어가는 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일주일쯤 전에 제가 무언가를 시켰을 때 저는 그걸 끝까지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 한 달 전에도 그렇고 네. 2달 전에도 그렇고 네. 이런 상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사소한 부분이라도 하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네.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논리적으로 네. 얘기를 해서 이제 모순이 되지 않도록 아. 항상 지적당할 수 없는 그 근거를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에 네. 100% 모든 걸 다 준비를 해갖고 이제 상대방에게 설득을 시키든지 네. 이야기를 나누든지 해야지 이제 상대방에게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예,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을 거예요. 두 달 만에 전 기자의 아킬레스를 발견했네요. 어떤 거요? 그 전까지만 성격이 다 늘 좋고 편안한 줄 알았더니 오늘 2달 만에 안 좋은 성격 하나. 그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네네.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친한 사람들하고만 항상 같이 지내는 친하고, 편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친구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소수 정예 이제 손가락에 꼽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잘 지내는 편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외로움도 많이 그럴 느끼는 수 것 있겠죠.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잘 친화력이 좀 떨어질 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오히려 저는 처음에 친해지기 어렵다 그러는데 친해지면 뭐 괜찮다 그러는데도 제가 그렇게 막 누구랑 많이 이렇게 친해는 편이 아니어갖고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분들이 좀 까탈스러운 사실은 까탈스러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평상시에 자기네 문제점 같은 게 있을 때는 먼저 다가가서 좀 진심 어린 그 상담을 할 경우에는 네.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유형들이 네. 처음에 마음을 터놓기는 어렵지만 문제를 닥쳤을 때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설득할 때 만약에 이제 일적인 부분에서 네. 자기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을 땐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최선택일 거예요. 이런 상사의 그렇겠죠. 유형들한테는. 네. 그러면 이 잘못을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저는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 네. 주변에 사례로 상담을 한번 의뢰를 하고 싶은데 이 공주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유형이 여자들 사이에서는 한두 명쯤 있죠. 있죠. 그런 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주목을 받지 못하면 조금 참지 못해요. 참지 그리고 못하는 그게 세상이 티가 나요. 티가 나죠. 그런 분들은 어떡할까요? 안 놀아야지 뭐. 그냥 모임에 데리고 나오지 말든가. 근데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여성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뭐 대접받길 바라는 분들. 남자분들도 있어요. 남자도 있죠. 왜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성격이라도 활발하면 이제 네. 본인들이 이제 주인공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소심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주인공 대접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말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주인공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유형이 이게 파악이 될 경우엔 이 사람들은 또 뒤끝도 강하거든요. 네. 하여튼 뒤끝까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네. 살려주는 게 좋겠죠. 아. 그래서 사소한 부분이라도 좀 약간 상담을 받아보고 그리고 또 덕분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이런 긍정적인
그 대답이나 아니면 네. 그 치켜 세워주는 말들을 아낌없이 세워주는 아낌없이 계속 전달을 해주는 게 계속 좋은 피곤해질 방법이 텐데. 돼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끊어줘야지. 이거 계속 살려주면 되게 피곤할 텐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건 우리가 네. 좀 얘기를 나눠봅시다. 더 나눠야 예.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오늘은 설득의, 예스를 바라는 설득의 기술, 이 여러 가지 사람의 이 성격 유형을 좀 파악해야 이것도 네. 가능하네요. 네. 정말 설득이라는 것도 어차피 인간관계, 그렇죠. 이 대화 속의 하나니까요. 네. 인간관계 유형 잘 파악을 하시고 대처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민 대표, 전지현 기자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오늘 제 목소리 들어주시느라고 힘드셨을 거예요. 이거 거의 노래를 많이 불러서 제가요. 이것도 아니고, 아, 내일은 좀 더 건강하게 오겠습니다. 네, 환절기라서 네. 정말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건강 특히나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